네, 오늘장 랭킹 5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오늘 이 시간은 함께 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대표님, 네. 오전보다는 조금 낫네요. 살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네. 우리 숨은 쉬어지니까 네. 이슈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다섯 개 바로 열어보시죠. 그럼에도 오전에 좀 출렁거렸기 때문에 신저가 종목이 양대 시장에서 속출 164개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조금 전 보고 왔더니 네. 이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 먼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표님 요즘 저점이라고 해서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플랫폼, 게임 이쪽을 안 하고 싶은데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신저가 종목이 언택트 쪽이 많습니다. 실적이 좀 안 나오는 쪽, 그러니까 온라인 베이스, 뭐 게임이나 플랫폼 이쪽이 주를 이루는데 일단 이 질문은 짧게 드리겠습니다. 상황 좀 달라질 기미 있나요? 아니면 예전과 비율 동일하게 가져가면 될까요, 대표님? 네. 신저가가 왜 신저가가 나올까요? 계속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신저가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신저가 혹시나 그런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신저가다라는 네. 얘기는 시장에 안 맞다는 거의 반증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쪽의 섹터에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약간 그게 있잖아요. 트렌드에 벗어날 조짐일 때 못 빠져나오셨다면 네. 계속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계속 그 흐름과 같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위한 조언을 부탁드려요. 네, 여기서 이제 마인드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네.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갖고 있는데 이만큼 물려 있습니다. 네. 신저가입니다. 그러면 몰라 그냥 포기.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당분간 안 볼래. 네, 이거 그냥 안 보고 그냥 아예 그런 경우도 있죠. 주식 못 하겠어. 그냥 다 손절하고 그냥 떠나. 뭐 이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는데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신저가긴 신저가지만 뭐 시장에 안 맞는 거 알겠다. 그러면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좀 적극적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많이 손해 봤으니까 못 판다. 그러면은 이 팔려고 마음 먹고 시장을 보는 것과 그냥 아예 몰라 하고 방치하는 건 차이가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갖고 계신 분들은 낙심하고 마음이 좀 제 마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네. 나오실진 모르겠지만 보통 또 하나 시장의 절대 원칙 중에 하나는 낙폭이 크면 반등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걸 정말 게임주랑 특히 플랫폼은 오래 기다렸거든요. 근데 올해가 이제 보통 이제 시작이 올해 초부터 시작된 거죠. 네, 네. 예, 강하게 하락하기 시작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5개월째 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치고 저기 치고 지쳐가는 마음 속에서 일단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낙폭이 뭐 한 5개월간에 많이 진행이 됐다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일단 또 미국이 언제 반등할지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렇죠. 미국이 안정을 찾게 되면 이제 반등은 할 것이다. 라는 쪽에 대한 일말의 희망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론은 지금 여기서 안 판다고 하게 되면 일단 다음 자리가 어딜지 반등하게 되면 어딜지를 체크해 놓으시고 네. 그때까지는 좀 그렇다고 이제 저가 매수는 아직은 모르겠죠.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는 정리하겠다는 입장 쪽으로 네. 바라보시되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정리하고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전략을 짤 것인가. 자금을 어디로 이동할지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이제 그게 더 차라리 지금 손절해도 됩니다. 그냥 안 되겠다 손절해도 되는데 그러면 그 대안이 있으면은 손절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 대안 없이 그냥 지쳐서 안 되겠다. 나는 못 하겠어. 그래서 포기하는 거는 시장이 저희를 강요를 하거든요. 그냥 빨리 손절하고 나가다가 이렇게 얘기는 할지 몰라도 저희는 지치면 안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치는 순간, 내가 파는 순간 오른다라는 게 주식시장에 약간 머피의 법칙 같은. 파시면 올라요? 팔아주세요. 저는 예. 주식이 한 주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기다리면서 네. 어느 정도 시점에 오면 반등할지 일단 정하자.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행보를 정하고 행동을 취하자라는 조언 주셨습니다. 이게 플랫폼과 게임에 관해서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오늘 증권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개인분들이 움츠려들다 보니까 증권사들의 수익도 불안합니다. 이것도 트렌드에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은 어떻게 주실까요? 뭐 증권뿐만 아니라 오늘 금융주는 다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네, 금리 다. 인상기에 증권주도 다른 시각이라서. 네, 그러니까 증권주는 더 하락하는 이런 상황들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어떤 변화가 없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니까 거래대금 줄고 거기다가
기존에 갖고 있던 뭐 채권 관련된 운용도 확 쪼그라들었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낮다라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뭐 보통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럴 때가 기회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반등하면 거래에 사러 이럴지도 모르겠지만 네. 이게 아마 거의 시장의 낙폭과 시장의 반등세와 거의 같이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시장이 이제 안정권 찾고 다시 뭐 힘을 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것보다는 조금 늦게 움직일 겁니다. 증권주가. 왜냐하면 다 확인할 거 확인하고 시장의 거래대금 움직이면서 다시 거래 늘어나는 거 보고 한 템포 늦네요.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지 마시고 네. 시장의 바닥이 확인됐다. 그렇게 되면 그때 뭐 뒤늦게 뭐 살 거 없나 그러면 그때 증권주 사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신다고 하더라도 폭을 좀 정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손절과 목표가 분명하게 설정이 되고 진입을 해야 되는 시장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성장주를 덜어냈고 그렇다면 이쪽으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 정말 저는 오늘 시작하면서 출렁했다가 아니 양봉 전환되면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속속 보이는데 다 2차선 지주더라고요. 오후장 가면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상승세입니다. 네. 자, 결국은 지금은 탄력이 가는 쪽으로 쏠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자금도 일로 가야 될까요? 가는 건 맞는데 지금 당장 여기 이 시점에서 산다라는 거는 네. 고민스럽죠. 네, 이만큼 고민인데 지금이 막차일까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막차는 이제 미국 시장 전기차 첨투율 10%도 안 되는데요. 이게 막차일까요? 네. 그럴 수 있겠군요. 이제 저희가 보통 바라보고 있는 그러니까 시장이 성장하는 관점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중국에서 유럽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 어느 정도 인프라 갖춰진 상황 쪽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보이는 전기차가 더 훨씬 많아지겠죠. 이렇게 바뀌어가는 상황 쪽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섹터인데 이제 주가는 올랐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면 오르지만 이게 시장의 대세라고 하게 되면 반대죠. 이거 그러면 지금은 못 산다고 하더라도 좀 흔들리게 되면 살짜리 노려야 되는 섹터의 대표적인 게 이쪽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 극과 극입니다. 지금 네.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는 뭐 화성 종목들, 주가 종목들 아닙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섹터에 대한 구분들이 확연히 드러나고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는 액션도 같이 가주는 게 맞겠죠. 네.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만큼 올랐으니까 대응하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저희가 잘하는 거는 또 지켜보면서 자리 좀 확인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성장에 대한 이상은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그중에서 오늘 보면은 대표적으로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더 가파르게 움직이죠. 맞아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이게 확인됐다. 게다가 또 내일 바이든 대통령 방한 때 또 하나의 던져질 수 있는 화두. 2차 전지라고 보는군요. 그렇죠. 지금 기업 간 다음에 하면서 들어오는 회사들 보게 되면 네. 거기 벌써 2차 전지 관련된 회사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까지 하게 되면 3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뭔가 이제 미국 시장에 좀 투자를 하는 쪽으로 바뀌게 되면은 네. 거기서 이제 국내 업체들의 영역들이 더 넓어지겠죠. 이거는 큐의 확대죠, 그냥.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성장하는 쪽에서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큐를 누리겠다는 입장으로 가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반응은 당연히 뭐 주가가 오르니까 이렇게 열내면서 말씀드리죠. 근데 네. 저는 가장 궁금한 게 네. 이렇게 호재성 재료가 만발한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내일 또 이벤트가 있고요. 네. 그러면 오늘 더 개별적인 이슈로 뭐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이제 협약 LNF가 더 급등을 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기존 이슈에서 더 플러스 알파 돼서 고점에 오늘 나온 쪽은 약간은 정리를 해가면서 보유자분들은 내일을 지켜보시는 게 맞을까요? 지금 오늘 슈팅이 나오고요. 네, 내일 강합니다. 정도까지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거는 일단 살짝 비중을 줄이자라는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하지만 이제 좀 덜 움직였던 종목들 오늘 보니까 장비주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증설 이슈가 나오면 가장 빠른 자금이 들어오는 게 장비주라서 그런 걸까요? 그렇죠. 내일 같은 경우도 만약에 어디 가서 또 투자를 하겠다라는 네네. 입장으로 분명히 보여지게 되면은 미국 가서 투자를 하겠다는 입장이 되면 그거 다 누가 합니까? 장비주가 가서 들어가서 그렇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뒤늦게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마 차라리 지금 후속 매수로 들어간다 그러면 2차 전지 장비주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중에서는 뭐 원준이나 확인된 뭐 PNT 네. 이게 가장 좋겠다고 생각 들고 있고 두 번째는 소재 쪽인데 이제 막 변화가 나오면서 아우 부러워. 네, 나노신 소재, LNF 부러워 하고 이제 네. 쫓아갈 수 있을 만한 쪽 그런 거 찾는 것도 중요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 같은 CNT 도전제 쪽에서 벌써 노스볼트로 10년 계약한 회사가 동진세미캠이거든요.
네. 주가가 근데 그 이슈를 아직은 반영하지 못한 자리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이 회사 알기를 그냥 반도체 쪽의 종목으로 알다 보니까 네네네. 안 움직이는데 이것도 그쪽입니다. 요즘은 반도체 플러스로 뭐 특수가스도 그렇고요. 그렇죠. 이게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주가들이 좀 잘 가네요. 결론은 소재 쪽. 소재가 답이다. 반도체 소재건 OLED 소재건 지금 소재 쪽에 대한 관심은 뜨겁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나도 양극재인데 이제 증설하는 데 하는 코스모신 소재 이쪽이 조금 늦죠. 근데 이것도 이제 반응할 때가 됐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테이펙스. 아직도 네. 괜찮습니까? 네, 이제 막 이 자리 쪽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네. 하면 테이펙스 같은 경우도 지금 충분히 살 자리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급자 우위에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걸 노리는 전략도 좀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증시가 흔들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소비가 흔들린다. 그 타격이 실적에도 고스란히 찍혔다라는 거였습니다. 국내 소비 관련주에 대한 체크도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마트가 실적 부진에 역시 신저가를 찍은 종목입니다. 리오프닝? 네. 그리고 경기가 살아나면서 유통이 많이 덜 올랐는데 갈 거다라는 이야기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계속 동반해서 떨어지는 걸 단순히 실적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당분간 시장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건 좀 헷갈립니다. 우리 유통주에 대한 그 흐름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네, 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미국에서도 떨어졌죠. 많이 네,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 오프라인 유통주. 맞아요. 네, 이런 쪽이 그러니까 즉 리오프닝 시대에 뭔가 좀 변화 나오지 않을까 싶다가 실적 발표하고 이렇게 두드려 맞는 상황들이 나오죠. 근데 일단 여기서 구분하셔야 될 게 소비 심리와 확대되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소비 심리와 관련된 데이터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왜냐하면 네. 이게 만약에 소비 심리가 안 좋았다고 하게 되면 매출 자체에서 그러니까 P는 가격 올랐겠죠. 그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올랐을 네. 거고 하지만 Q가 안 좋았게 되면 매출이 확 줄었겠죠. 그렇죠. 오늘 매출 확 줄게는 안 나왔습니다. 그 수치를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실적이 안 나왔던 영업이익 관련된 쪽이나 이런 단들은 당연히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네. 물류 비용 많이 늘었을 거고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유통업체의 한계를 보여주는 건데 유통업체의 실적 가지고 왜 소비 심리가 안 좋다고 확대 해석하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제 그 전날 발표된 소매 판매 지표는 괜찮았거든요. 맞아요. 거기서 소비 좋다고 하면서 네. 파월 의장이 금리 속도 올리겠다라고 했는데도 괜찮아라는 심리가 시장에 좀 반영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유통업체 실적을 가지고 뭐 소비 심리가 안 좋다 이거는 네. 일단은 말이 안 되고요. 근데 넘어갔다. 이제 심리가 안 좋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맞물려 들어간 여러 가지 네. 현상들이 나와서 이제 부담이라고 봐야겠지만은 일단 지금 명확하게는 유통주가 이제 물류 비용들이 올라가고 또 인건비 인력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건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들어갔던 비용들이 많이 늘었지 이게 소비 심리의 직격탄으로 맞았다라는 쪽은 매출에서 확인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가서 해석하지 말자. 네. 일단 안 좋은 건 오프라인 유통이다. 그리고 또 다음 주 가게 되면은 다음 주에 또 유통주들 실적 발표됐죠. 대표적으로 베스트바이 그리고 또 다음 주에 갭 이런 거 이쪽도 의류 쪽도 좀 떨고 있죠. 그러면은 네. 지금 자리에서 아무래도 미국장 영향을 국내 관련주가 많이 받게 될 텐데 한 번 더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이번 주도 어떻게 그럼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일단 이쪽이 또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게 시장에 맞는 종목이냐? 비용이 정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인건비가 올랐다고 네.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인건비가 올랐다고 해서 물류 비용 올랐다고 해서 어떻게 지금 물건 값을 더 유통업체 입장에서 올릴 수는 없거든요.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냥 안 맞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시 정리하는 네. 쪽이 어떻게 반등시 정리. 네. 백화점도 비슷할까요? 왜냐하면 뭐 이쪽도 소비 관련인데 실적이 잘 찍혔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감이 조금 달라서 오늘 뭐 시장이 오빠에 흔들리는 거라면 잡아볼까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아서요. 그쪽은 조금 다른 차원일 수 있겠죠.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통업체에 대한 시각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아마 2분기부터는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줄을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실적 중에서 이제 그런 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저희가 알고 있는 사치제, 그러니까 그 고가 라인 쪽은 네네. 매출 이상이 없는지 다음 주 가면 또 미국에서 폴로랄 플로렌 그걸 이거, 봐야 되는군요. 이게 그 고급 브랜드죠.
저는 한 번도 안 입어봐가지고. 완전 고급보다는 약간 이거는 뭐 개인차긴 한데 아, 예. 아무래도 이 고가 제품들에 대한 수요를 확인하면서 네. 그러면서 백화점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겠다. 이상이 없으면 백화점도 괜찮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미터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소비 관련주 좀 체크를 받아봤고요.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테마라고 봐야 될지 그 이상이라고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EU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고 그리고 이번 주 안에 방안이 확실시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궁금합니다. 이 자리에서 재건 관련주로 묶여서 움직이는 중소형주가 있거든요. 이건 바라만 봐야 합니까? 아니면 인프라 투자까지 보고 길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일단 출발은 이상하게 시작했습니다. 예, 저 오늘 대급등락 나온 종목이 있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개파라, 급등, 다시 두 자릿대. 이런 걸 보면 이걸 아직은 테마의 영역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이 만약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소식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조금 많이 간 거죠. 근데 그 기저에 이거는 내세운 이슈고 네. 기저에 잘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미국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나오는 수혜 쪽을 바라본다. 그쪽은 또 이제 기본에 깔리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또 기대를 보게 되면 중국 이제 봉쇄 끝나고 또 경기 부양하겠죠. 그렇죠. 네, 이것도 일단 아직까지 아니니까 기대 요인들이죠. 그리고 또 나머지 또 지금 바라보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 지금 보니까 미국 대사관이 다시 열렸답니다. 우크라이나에. 그걸 의미하는 거는 약간 좀 기대감을 저희가 살짝 가다봐도. 그래서 오늘 움직이는 것 같고요. 아하. 이제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유럽에서도 뭐 채권 발행해서 우크라이나에 이제 지원하고 거기다가 동결했던 러시아 자산 가지고 뭐 이거를 지원하는데 쓰고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네. 벌써 논의가 이만큼 진행된다는 얘기는 거의 이제 전쟁을 이제 어떤 이제 끝나는 거를 이제 암시하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서 그 관련주로 움직인다고는 보는데 네. 저희가 보통 알고 있기는 끝나야 끝나는 거지 끝나기 전에 끝나는 게 아니다. 그렇죠. 끝날 이렇게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우리도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처럼. 네, 오늘 장 끝날 때까지 계좌 수익률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너무 힘내시고요. 그렇죠. 네, 반전은 그래서 저희는 항상 기대해야죠. 이렇게 왔었을 때는 이쪽에 대한 이슈로 넘어가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지금 당장 벌어지는 거는 그러면 미국 인프라 투자와 함께 벌어지는 수혜 쪽에 일단은 걸칠 수 있는 종목들. 네. 이거는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그렇다고 이제 직접적인 뭐 캐터필라나 뭐 두산 밥켓 이런 쪽도 영향은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들어갈 수 있는 소모품 쪽 그게 이쪽으로 오히려 들어가는 낫다? 회사들은 훨씬 그래도 여전히 실적 괜찮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더 들어가겠다. 네. 이쪽으로 바라보면서 근데 또 하나 또 잘 확인하셔야 될 거는 여기도 이 인플레이션이 작용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부 주행체 쪽에 부품이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뭐 단조 부품이건 뭐건 간에 또 철로 만들었다. 가격들이 올라갔겠죠. 네. 거기서 이 수익성을 잘 이전할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지금 기점에서 많이 좀 올랐지만 조금 조정받게 되면 여전히 관심은 대창단조 이런 회사는 여전히 그 실적 발표되는 것들도 그렇고 괜찮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와 함께 또 바라볼 수 있는 진성 TC 이런 쪽은 계속 관심은 캐터필러가 잘 나가게 되면 네. 또 그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렇게 그래서 바라보고 연관해서 있습니다. 봐야 된다. 네. 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마지막 이슈로 향하도록 할게요. 2차 전지하면서 저희가 언급했던 그 키워드 들고 왔습니다. 바이든 방한이 임박한 그 시점입니다. 자, 어디에 주목을 해서 수익을 챙겨볼까요? 일단 오늘 뭐 뉴스가 가장 많이 나온 거는 원전입니다. 정상들이 만나서 이 원전에 대해서 원전 의제 뭐 무게 있게 논의를 한다라고도 하고 러시아가 좀 제재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수혜를 국내 기업들이 입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는 시점이거든요. 원전주 많이 올랐고 주목을 받은 시점이지만 바이든 이슈를 한 번 더 갈 차례 대표님 남아 있을까요? 네, 이번에 와서 하실 얘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삼성 평택 공장 갔다가 먼저 갔다가 이제 와서 또 만찬하시면서 기업들 쫙 불러서 네. 얘기를 하실 텐데 참여하는 기업이 이제 국내 5개 대기업 네, 두산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들어가 있죠. 그게 두산이 들어갔다는 의미가 원자력 이쪽으로 그럴 이제 것 같아서요.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게다가 또 2개 기업이 추가되었습니다. 한화랑 OCI 그러면은 신재생에너지 묶어가겠다.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현대 에너지 솔루션 네. 급등이 나오죠. 그래서 네, 그렇군요. 그만큼 이쪽에 어떤 태양광 쪽도 어떤 변화가 어차피 민주당의 기치가 신재생 에너지였으니까 네. 우리 미국의 할 일을 좀 해다오란 쪽으로 연결을 시키게 되면
거기서 또 영향을 끼치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고 보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저희가 어디 참여하니까 거기 연관될 수 있는 산업 섹터, 반도체, 2차 전지, 뭐 거기다가 나오는 여러 가지 또 확대되는 뭐 태양광 이런 식으로 많이 지금 아이디어는 짜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또 하나 더 붙이게 되면 철강까지. 혹시나 또 일본 가서 또 그거 하죠. 이제 퀀트부터 또 이 안보 쪽이나 경제 쪽 태평양 이 네네네. 경제 기구까지도 다 이제 또 설립을 해서 뭔가 또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와 관련된 쪽에 또 이어질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있는데 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요한 게 저희가 기대감 때문에 먼저 쭉 가다가 네. 막상 회의 때 그래서 그냥 잘 부탁해요. 그냥 인사만 하고 나왔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월요일날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그래서 가장 이게- 걱정이 되고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 가운데 어디는 덜어내고 어디는 담아야 되는지 그 기준점이 정말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대감 때문에 내일 혹시나 빠르게 움직인다. 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반은 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은 정리하자. 네, 반은 정리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만 대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래도 지금 가장 미국이 필요한 게 뭘까요? 반도체겠죠. 네, 그러니까 이쪽 관련된 쪽은 그게 그래도 국내 반도체주에게도 강력한 호재라고 단기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차라리 만약에 여기서 하나만 고른다. 네. 반도체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네. 그쪽 관련된 쪽 그래서 종목을 보면은 반도체랑 태양광 같이 하는 회사가 있죠. 네네.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쪽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네. 게다가 또 만약에 이제 미국 쪽 회사와 연결돼서 또 국내 시스템 반도체 연결되는 회사가 메커스라고 있습니다. 네. 예, 자일링스의 대리점이죠. 그렇군요. 네, 이번 실적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회사는 너무 싸다 주가가 이런 관점 쪽에서 한번 지켜볼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모멘텀과 실적이 있는 종목은 주목을 해보자라는 조언 들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5가지 이슈 정리를 해봤고요. 원픽 들어볼 시간입니다. 자, 어느 쪽에서 오늘의 원픽 나왔을까요? 네, 그냥 2차 전지 그렇게 막 얼굴 벌겋게 얘기해놓고 네, 결국은 2차 전지 안 하면 좀 2차 이상하겠죠? 전지. 네, 네네네. 그래서 2차 전지 쪽에 그래도 말씀드렸듯이 코스모 신소재 아직 이제 막 터널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네. 여기 쪽을 보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쪽도 증설하죠. 그에 따른 증설이 역시 2차 전지는 최대 모멘텀일까요, 아직은? 네, 지금 이제 증설에 대한 리스크도 물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만큼 연결이 안 되게 되면, 그러니까 수주로 연결이 안 되게 되면 리스크도 있겠지만 네. 이번에 LNF 7조 정도의 LG에너지 솔루션과 또 계약하는 거 보니까 아마 내일 또 증권사 리포트 쫙 나올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면서 그렇겠죠. 예. LNF 또 차장들을 막 할 텐데 잘 보시게 되면 이때가 곧 이때가 단기적인 고점에 달하는 그럴 시점일 수 있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안을 찾겠죠. 네. 그 중에 하나가 또 코스모 신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 길목을 지킬 수 있겠군요. 네,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지금 가격대 한 5만 4천 원대 밑에서 대응한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 1차는 직전 고점대 한 7만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4만 8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이 시간 함께 만들어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